4번. 자, 식을, 이런 문제는 일단 식을 먼저 써보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px를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로 나누면,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바로 합시다. 인수분해. 2xx 여기 여기 2, 여기 1,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목 qx, 나머지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문제는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1 p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잘 모르겠네요. 나머지를 1차로 나눴으니 나머지를 r이라고 합시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x에다 2를 대입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3p2 그 값이 r 이렇게 됩니다. 그럼 r의 값을 구하려면 p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뭐 선택이 없어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2를 대입하게 되면 p2의 값은 여기는 다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고 2는 4, 7 이렇게 돼요. 따라서 r의 값은 3 곱하기 7, 21이 정답이 됩니다. 영이 아닌 실수 서로 다 넣으실 때 AB가 1번 조건, 얘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건 언제 나오는 조건이었죠?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나오는 조건이요. 물론 이거는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원래는 등호를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수 A, B라고 했으니까 이제 0을 빼는 거죠. 원래는 0을 붙이는 게 맞아요. 이렇게 0을 붙이셔야 됩니다. 자, 습관적으로 붙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단순하게 부호를 정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개수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작년도에도 설화에서 기출됐었기 때문에 정수개수 구할 때 이 등호가 있냐 없냐가 개수가 하나씩 바뀌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원래는 등호가 붙는 겁니다. 그럼 쟤는 이게 지금 여기는 루트를 씌우면서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갔는데 얘는 루트를 씌워도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가지 않았다는 뜻은 이게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이렇게 바뀌는 케이스는 A는 0보다 커나 같은데 B는 0보다 작을 때입니다.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분자는 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와 양, 분모가 음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가는데 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조건에 보면 A가 지금 음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A가 음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분모가 음수인데 분자가 만약 양수의 개념이면 이게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왔겠죠. 따라서 분자인 A-B는 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루트 음분의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뜻이죠. 바깥에 마이너스가 안 나가요. 이게 양일 때만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가죠. 그런 케이스가 지금 아니란 뜻이니까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분모가 음이면 분자도 음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등호가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분자가 0이 돼야 되는데 A, B는 서로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누수를 빼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0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A에서 B를 빼서 0보다 작다는 뜻은 B가 더 크다는 뜻이죠. 그럼 얘네들을 모으게 되면 A가 가장 작고 B, 그 다음에 0 이런 케이스로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풉니다. 이 조건. 얘네 둘 다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니까 판별식 0이 돼야 되겠네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0. 얘는 판별식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16 0. 위식은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36. 따라서 A 빼기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입니다. 밑에 있는 식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64.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에요. 자, 이제 위에 조건을 봐야 되겠는데 A에서 B를 빼면 양인제 문제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B가 더 크잖아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 A 빼기 B는 마이너스 6이에요. 다음에 음수와 음수 둘 다 A, B는 음수였으니까 음수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음수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위아래를 이렇게 연립해서 푸시면 2A는 마이너스 14.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고
A가 마이너스 7이죠? 이게 넘어가네요.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둘을 빼라고 그랬죠?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시오. B 마이너스 A 정답은 6. 네, 이렇게 처리됩니다. 꽤 괜찮은 문제입니다. 9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했을 때 여기부터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여기부터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알파 베타를 근으로 했기 때문에 저기 있는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4는 0. 이 식은 실제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단 말이 나오면 이렇게 2차식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저렇게 작성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이 식에서 다시 얻을 수 있는 것,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 일단 써놓긴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가 통일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한 문자로 통일해야 되는데 고불통일하는 것보다는 합을통일하는 게 나아요. 고불통일하게 되면 고불의 식을 만약 베타를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정리했는데 틀린 건 아닌데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서 나중에 일반화시켜 이 알파가 x로 바뀌면 분수 방정식이 나와요. 여러분이 분수식을 푼 거를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너무 많이 갑니다. 배우지 않은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변형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베타는 3-알파 또는 알파는 3-베타 이렇게 해서 식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어넣어 봅시다. f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 그 다음에 f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돼요. 그 위에서 f 알파 베타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f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일반화시키면 이런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f 알파나 베타를 x로 바꾸게 되면 뒤에 있는 식은 x-3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을 갖는데 그게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근을 가자. 누가? 얘가. 뭐 치환을 해도 괜찮은데 뭐 설명드릴 때 치환해드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얘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습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이런 모양을 떼야 된다고. 그럼 좌변에 있는 이 fx 플러스 x-3이라는 식이 이 식의 꼴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fx 플러스 x-3은 저식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꼴을 가져야 되는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긴 하는데 이게 이 식의 자체가 제곱의 개수가 얼마라는 언급이 없어요. 이 분명히 fx도 2차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x 제곱의 개수가 얼마라고 규정 짓지는 않았잖아요. 얼마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근은 알파 베타를 가져도 이 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다 이렇게 a를 붙여놔 주셔야 돼요. 이렇게 a를 붙여놔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a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얘를 보고 구하시는 겁니다. 여기다 x에 1 집어넣어요. 그럼 좌변에 4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게 되면 2a가 되죠. 따라서 a 값이 1이 됩니다. 예. 그럼에 따라 fx는 여기 x제곱이 a가 이제 1이 됐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fx가 나타나죠. 거기다 이제 f2를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뭔 소리야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풀이를 하시다가 뭔가 좀 여기서 좀 착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조건이 안 맞습니다. F1은 4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 x 1 집어넣으면 이게 4가 안 나오는데요? 이제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이 fx는 2차식이에요. 2차식. 이걸 네가 말한 대로 이걸 넘기게 되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이 돼도 조건이 안 맞는 겁니다. 모순인 거예요. 모순.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요거는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 요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요관계식에다가 대입해서
2차식을 저 2차항의 개수 얘를 찾아낼 때 이 식이 쓰인다라는 거죠. 연습이 좀 충실하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또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이를 하려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평소에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번 풀었다고 해서 안 푸는 게 아닙니다. 풀었던 문제 또 풀고 하면서 감을 자꾸 올려놓는 게 나아.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는 이 풀었던 문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됐을 때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아직도 내가 헷갈려. 그럼 풀었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푸는 게 오히려 감을 익히기 더 좋아요. 한번 풀었기 때문에 감이 그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풀었던 문제 또 풀고 또 내일쯤에 또 한 번 더 풀고 뭐 이번 주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이제 감이 좀 살죠. 그랬을 때 좀 자신감이 붙었다 했을 때 이제 다른 유형, 숫자가 바뀌었거나 형태가 좀 바뀐 유형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살짝 한번 설명 듣고 네가 한번 끄적끄적 고친 거 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벌써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죠? 알파베타를 근으로 한다는 뜻은 그 2차식에다 이런 꼴을 대체에 쓸 것이라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 제곱의 개수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A를 붙여야 된다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곱의 개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굳이 고민할 게 없죠. 그 제곱의 개수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근데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그럼 알파 플러스, 이 정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쓰긴 써야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그럼 베타는 3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알파는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저 식을 이제 고쳐 쓰게 되면 F 알파는 3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F 베타는 3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럼 이런 꼴이 되게 되면 얘는 알파와 베타를 재면 3 마이너스 알파라는 나머지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게 되면 이만큼의 나머지 남고 fx를 베타로 나누게 되면 다시 이만큼의 나머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관계식 fx는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를 갖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x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뒤에 이렇게 남아야 돼요. 3 마이너스 x 이런 꼴로 남아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fx가 x에 대한 2차식이네. 근데 2차식이라고만 나와있지 제곱의 개수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리고 사실 뭐 이 과정도 사실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나마라도 한 번 더 설명하다 보니까 A가로 얘를 대신해서 이걸 쓰셔야 됩니다.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여기다가 f1은 4를 적용시켜서 a 값을 구하시고 a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a 값이 1이 나오겠죠? 뭐 분비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f2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1을 바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구해내시면 된다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빠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좀 충분히 해두도록 하세요. 네, 또 있나요? 이쪽에 12번. 이차함수입니다. 이차함수는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파트에서 이차함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있지만 이렇게 축의 위치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축의 위치. 그럼 축의 위치는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a분의 b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200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해야 돼요. 이제 축 위치 구하는 것도. 그럼 여기는 포물선의 축의 위치.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축의 위치가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 있네요.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1부터 그리는데 그럼 1은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 A까지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A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1보다는 크다는 뜻이니까 1의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X값 1 여기 X값 A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됐나? 그럼 최대값은 3 최소값은 D 근데 X가 C일 때 최소값 D를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C값은 1이 되겠네요. 그리고 X가 B일 때 최대값 3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죠. 이 점의 좌표가 x가 1대 3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a, 3을 지나가겠죠. 대입합니다. 이 점을 저기 있는 관계식에다가. 그럼 대입하게 되면 3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5가 되고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 그래서 인수분해 보면 a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2가 나오죠. 근데 지금 이 a의 위치 여기죠. 이 a의 위치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a가 답이에요. a 값은 2가 된다. 그럼 a 값이 2인 동시에 지금 b 값이 2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말이죠. x가 b일 때 최대값 갖는 거니까. 그래서 b 값은 2가 나왔네요. 남은 건 이제 d만 구하면 되죠. 얘는 1,d를 지나가네요. 1,d를 지나간다. 또 대입하죠. y 값이 d, x 값이 1 이렇게 되네요. d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a 2, b 2, c 1, d 마이너스 2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네요. 자, 13번 아마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이거 풀이를 2개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 풀이 2개를 잘 봐두시기 바래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한 변 길이가 8인 정삼각형 ABC가 있어요. 근데 AB 위에 한 점 P를 잡고 아래로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죠.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는 하실 테고. 자, 내부에 내접하고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 PQ의 제곱 플러스 QR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보통 이 문제를 푸는 일반적 풀이가 2개입니다. 하나는 여기 A를 지나면서 이렇게 축이 될 수 있을 만한 이게 나중에는 Y축이 될 겁니다. 그 선분 BC를 지나며 축이 되는 위치 얘를 X로 둔 거죠. 그럼 여기는 이 위치가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각형은 좌표 평면에 올려놓겠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한 변 길이가 8짜리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럼 이 각도가 60도예요. 분명히 30도겠죠. 정삼각형이니까요. 그럼 비례를 우리가 알지 않나요? 1대 루트 3대 2. 그럼 여기가 4. 30도가 바라보는 면이 4면 60도가 바라보는 면 4 루트 3이니까 점 A의 위치가 0,4 루트 3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 Y는 여러분 다 아니야 설명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Y는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X 이게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플러스 Y 절편. 만약에 모르겠으면 이 공식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Y는 1차함수잖아. 근데 기울기는 모르겠네. 근데 Y 절편 알고 있네요. 4루트 3.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 4,0을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저렇게 기울기가 나와요. 어쨌든 이 기울기는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요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려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세로 길이는 이 점 S의 Y좌표랑 같죠? 그러니까 Y좌표를 구하려면 X좌표가 필요하니까 여기는 아래 위치가 필요해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를 A, 0. 그럼 점 S의 좌표는 A, 여기다 대입하겠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4 루트 3 됐네요. 그럼 따라서 이제 넓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저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A면 이쪽도 A겠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2A가 될 겁니다. 가로 2A 곱하기 세로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4 루트 3 이게 세로 이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 분비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3A 제곱 플러스 8 루트 3A. 자, 식이 루트가 붙긴 했지만 어쨌든 A에 대한 2차식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포물선입니다. 넓이의 최대값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꼭 시점에 잡힐 거예요. 근데 A값의 범위를 이게 서술형이라면 A값 범위를 잡아주시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점을 안 당해요.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돼요. 4보다 작다.
근데 최대 최소는 범위가 주어졌을 때 양쪽 끝값에 등호가 붙어야 돼. 그래야 이쪽에서 어쨌든 영향을 받는 거라고. 이 값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대가 됐든 아니면 얘네가 됐든 어딘가에서 최대 최소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얘가 지금 어쨌든 등호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 그럼 이 값을 안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 값을 안 가져요. 그럼 여기서는 최대 최소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나마는 그러면 당연히 위로 블록하니까 꼭지점 좌표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럼 위로 블록한 포물선 꼭점 좌표를 구하는데 이걸 굳이 왜 이거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잖아.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 루트 3a로 묶어요. 그럼 얘는 a가 남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남죠. 그럼 이렇게 돼요. 0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0과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축은 가운데 당연히 2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a가 2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최대값 구하는 게 아니잖아. 최대값이 될 때니까 굳이 그 계산할 필요 없어요. 뭐 집어넣고 계산하지 마세요. 뭘로 계산해? a가 2일 때 그냥 최대를 갖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가 1입니다. 이거 2라잖아요. 그럼 바꿔 쓰세요 얼른. 여기 2 그럼 QR의 길이는 4. 그걸 제곱했네? 16. PQ의 길이는 이 길이가 왔잖아요. 네. PQ의 길이는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4 루트 3 2 루트 3 걔를 제곱했네요. 12. 둘을 더하게 되면 28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직선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다른 풀이를 봅시다. 다른 풀이는 이런 문제들은 닮음을 잘 이용하면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잖아요. 한 내각이 다 60도입니다. 여기도 60도, 얘도 60도, 다 60도예요. 얘는 그림을 좀 크게 해봅시다. 그림을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얘가 60도예요. 이 다리를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 삼각형을 딱 쪼갰다 칩시다. 반으로. 여기를 내가 x라고 잡았어요.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x가 돼요. 그럼 이변기라 2x네? 근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요? 정삼각형이죠. 얘 60도고 여기 동의값 혹은 이등변 여기 60도씩이니까 정삼각형. 이게 2x네요. 그럼 여기도 2x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8-2x가 돼요. 여기는 삼각형 잘 보세요. 우리는 이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럼 여기가 30도잖아요. 남아있는 이 길이는 여기의 절반이거나 아니면 이쪽이 4지. 4에서 x를 뺀 길이니까 4-x. 어느 쪽도 상관없어요. 뭐 4에서 x를 빼서 4-x 아니면 특수값 30, 60, 90 비례는 1대 루트 3대 2 이변의 절반값 해서 4-x로 되고. 그럼 여기 있는 길이는 이게 60도가 바라보는 변이니까 얘가 바라보는 변의 루트 3배가 되죠. 그럼 루트 3 4-x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로 2x 넓이를 그냥 y라고 합시다. 넓이 y는 가로 2x 곱하기 세로 저것 루트 3 가로 4-x. 얘를 이제 분배하게 되면 아까 그 식에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루트 3x 제곱 플러스 8 루트 3x.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풀이는 마이너스 2 루트 3x로 묶게 되고 그럼 x 마이너스 4가 되고 따라서 얘가 0이 얘가 이 위로 블록한 포물선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x는 0과 4가 나오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의 최대값 찾는 거니까 여기 꼭잡의 x좌표가 2인 상태죠. 여기 0이고 4니까요. 그래서 이제 x값 2가 이 넓이를 최대로 만드는 값이니까 얘는 4가 되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아까 얼마였죠? 뭐 2루트 3이 나왔었나요? 그래서 이게 4, 얘 2루트 3, x가 2니까요. 이렇게 얘는 2루트 3 제곱해서 더하면 28 이렇게 단물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
어느 쪽이 더 쉬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저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좌표축 이 올리는 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 풀이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이건 이것뿐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다른 형태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이런 형태 있죠.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 아니면 이제 직각삼각형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모두 다 닮은 도형이에요. 그 닮음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유형은 닮음에 대한 이해로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것을 접근 방식이 그렇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쪽 페이지에 질문 있을까요? 15번, 17번 할 겁니다. 나머지 14번, 16번 중에 질문 있나요? 14번. 자, 2차 다항식을 EX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그림과 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했답니다. 그랬을 때 못과 나머지를 차례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지만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에 대한 이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보면서 막 여기서 뭔가 조작을 하려고 그래. 조립제법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조립제법 했다는 뜻은 2x 플러스 1이 0 되는 x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조립제법의 한계인 부분이 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x에 대한 1차식은 맞는데 x의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이건 x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식은 얘랑 정확히 말하면 관계없는 식이에요. 그래서 너는 얘랑 얘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식을 보고 바로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얘로 나눈 게 아니고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쟤네들이에요. ax 플러스 b 그 나머지가 r 이렇게 남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몫과 나머지를.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2를 강제로 2를 끄집어내 주셔야 되죠. 그럼 2를 강제로 끄집어내고 2를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개수를 전부 다 2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그럼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b 얘는 뭐 상관없네요. 이렇게. 그 옆에 이제 2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보이나요? 2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2를 여기다 분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고 몫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몫, 얘가 나머지예요. 정답은 2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크는 거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15번 갑시다. 주어져 있는 1차식 fx에 대하여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답니다. 그럴 때 mn의 값이 마이너스 9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아는 대로 씁시다. 네. 뭐 나머지 정리야 뭐냐 이런 거 신경 쓰기 전에 일단 아는 대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된다는 뜻은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됩니다. 쓰시는 거죠 뭐. 밝혀진 바대로. 아직 내가 정리한 게 없으니까 일단 밝혀진 바대로 썼어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왠지 본능적으로 뭐 대입하고 싶나요? 2 대입하고 싶지 않나요? 2를 대입합니다. 8 마이너스 8 플러스 F2 0 F2는 0 되죠? 이건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안 돼요. 굉장히 곤란하네. 곤란한데? 내가 왜 이건 안 봤을까? 이런 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저걸 눈여겨 안 봤지? 1차식이란 말이 나왔죠. 구체적으로 차수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수 높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fx를 이렇게 둬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 F2 값을 알았잖아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F2는 0, 2A 플러스 B.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식 하나. X에 0 어떨까요? 0 대입하면 F0. 그래도 0 대입하세요. 0, 0, 0. 왜 0을 대입해야 되죠? 이거 써먹어야 되거든. mn을 직접 곱하기만, x 없이 mn을 곱하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n. 근데 mn이 마이너스 9야. 근데 그때 마이너스 1을 곱했죠? 18. 다시 얘를 여기다 또 대입하죠. x에 0 대입하면,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18, 우변은 b. b 값이 나왔네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9. 자, 이걸로 fx를 구할 수 있어요. fx는 1차식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그래서 f1의 값을 구하시오. 9.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참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막 D가 좀 휘황찬란하다 보니까 막 뒤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아주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저런 조건을 무시할 때도 있는데 무시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16번은 괜찮나요? 안 괜찮아? 이게 안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등식이잖아요. 양변에 뭐 통분해 되는데 그냥 등식이니까 x, y, z를 곱해서 분모를 다 지워버립시다. 그럼 얘는 약분되고 yz, zx, xy,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그게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느낌이 안 오나요? 얘랑 얘가 나오는 동시에 나오는 식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 한 다음에 x, y, y, z, zx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가 0이라며. 그럼 곱하면 0이 되겠지.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은 얘랑 같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예요? 3이네요. 아니 근데 이걸 구하는 겁니다. 아니 뭐가 어려워요? x 플러스 y 플러스 뭐 너무 복잡한 곱셈 공식을 떠올리나 본데 지수법칙이야. 지수법칙 이거잖아요. 이 값을 아는데 왜 3의 세제곱 정답은 27 이렇게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하시고 이걸 어떻게 구하지? 저거는 몇 번 이상한 곱셈 공식 떠올리셨다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17번입니다. 자, 다음 복소수에 대하여 z의 n제곱이 1을 만족시키는 2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은 보나마나 뭐 제곱시켜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차수를 높여가면서 적당히 규칙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 제곱부터 해봅시다. z제곱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분자는 1-i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i. 약분하면 아이고 생각보다 금방 나왔네 얘가. 그럼 z 4제곱은 z제곱의 제곱이므로 i의 제곱 마이너스 1. 우린 1을 원하죠. 그럼 z의 8제곱으로 가야 되겠네요. z 8제곱은 z 4제곱의 제곱이니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되겠네요. 됐네요. 그럼 언제부터 1이 됩니까? 네, 8제곱해야 1이 되네요. 그럼 8개씩 1이 반복된다 뜻이니까 200을 8로 나누시면 이 몫이 내가 원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에 이거 18 합시다. 이런 문제는 이제는 이런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거의 90%가 대입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 처음부터 대입하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이런 문제를 대입하기 시작하면 만약에 내가 풀이를 모르겠어.
근데 시간이 내가 엄청 남았어. 시험 시간이. 그럴 때는 뭐 풀이 모르는데 시간 많이 남았죠? 그럼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뭐 안 될 거 뭐 있나요? 근데 그럴 만큼 100% 이거를 제대로 못 푸는 사람이 시간이 엄청 남을 리는 없습니다. 풀이를 정확히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분수식이 나왔죠. 혹은 실수와 허수가 같이 나왔는데 차수가 높은 관계식에 대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양변에 2를 곱해서 이걸 x로 바꾸라고 그랬죠. 2x 마이너스를 넘겨요. 저 넘겨줘야 됩니다. 실수 허수를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차수를 높이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높은 차수를 원하니까요.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4. 자, 이런 거 나오면 확 의심이 들어야 돼요. 확 의심이. 여기서 끝내는 게 실력이 없는 거야. 확 의심이 들어야 돼요. 이거 좀 많이 보던 건데? 얘랑 짝이 되면서 뭔가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양변에 x-1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 x-를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x-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네요. 자주 쓰는 곱셈 공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0. 따라서 x세제곱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벌써 답이 얘가 2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네요. 이거. 너무 고맙게도 변형할 것도 없이 딱 그냥 들어맞게 답이 나와 있죠. 이걸로 넘어가면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에요. 정답은 마이너스 3.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뭐 저거를 막 대입하고 계산하고 다음에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다음에 혹시 이런 문제 있잖아요. 저렇게 복소수 나와 있는데 분수식에 복소수 나와 있는데 막 차수가 막 3차, 4차 막 넘어와요. 대입하는 순간 나한테 처음 맞을 생각하면 돼. 하지 말라는 짓을 몇 번씩 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저런 거는 저렇게 내는 문제가 절대 아니야. 학생들한테 시간을 뺏기 위한 용도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방식 끝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 3, 4차 방식 끝부분에 나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시험범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x제곱 1은 한 허는 오메가. 그럼 빨리 떠올려드릴게요. 그죠? 오메가 세제곱은 1. 그 다음에 오메가, 이거 인수분해 하잖아요. 넘어서. 그러면 오메가 제곱 좀 전에 했던 그 인수분해요.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치, 이거잖아.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이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실근. 근데 문제 우리는 허근을 원하네? 그럼 허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한 허근이 오메가면, 여기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허근은 당연히 켤레가 됩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한 근이 오메가, 한 근이 복수수, 나머지 한 근은 켤레 복수수. 그러니까 한 근이, 이 식을 만들고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반이니까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근과 계수관계에 따라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세제곱을 1, 이걸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남고, 다시 이 식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결론 얘가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반은 서로 같은 값이다. 되나요?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건요, 여기서 계산하시면 돼요. 오메가 플러스 1 남기고 우변, 이거 이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자, 곱하기 얘는요, 얘네 둘 남기고 얘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얘는요, 오메가 세제곱 1이잖아요. 1 더하기 1, 얘는 2가 된 겁니다. 플러스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왜 똑같았냐면 얘는 어차피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의 값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가 되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 1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오메가가 돼요.
그럼 다시 이 내용이 이거 여기 나와 있고요. 이게 다시 얘가 되고요. 얘가 다시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식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두 번 곱한다는 뜻이죠. 같은 말을.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돼. 이 값을 제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2. 그게 똑같은 게 두 번. 정답은 2의 제곱. 4가 정답이 되죠.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참고입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나중에 선생님이 또 수업할 때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시험 범위일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아니면 또 혹시 설명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식은 당연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간혹 이거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인가요? 그럼 물어봐요. 오메가 세제곱 1이에요. 그럼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얼마죠? 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한 허근이 오메가야. 그럼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됩니다. 3차 방정식이잖아. 근이 3개입니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 3차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한 근이 1 플러스 i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1 마이너스 i야. 이런 거 우리 고민 안 하잖아. 한 허근이 오메가, 그럼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 그럼 3차 방정식 근이 3개니까 나머지 하나는요? 그럼 몰라. 알파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알파 바. 근데 사실 얘는 알 수는 있어요. 한 근 1이라는 거 알고 있긴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그 켤레 복수 있는 오메가 바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바를 집어넣는 게 모두 다 참이 됩니다.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얘도 0이 됩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앞뒤 순서만 바뀐 거냐 여기는 크게 의미 없어요. 똑같죠. 밑에 있는 건 여기 이게 오메가 바분의 바니 오메가 바의 바니까 얘는 오메가로 바뀌어서 얘는 그냥 앞뒤 순서만 바뀐 거라 답은 똑같이 성립되고요. 얘도 성립해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1과 같고 걔는 오메가와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 가끔 저렇게 바 붙여놓고 가끔 물어볼 때 있는데 그때 막 당황스럽죠. 이거는 달달달달 기억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는 붙였다 뗐다 해도 저기가 성립하는 거니까 쟤를 잘 기억하셨다가 상황에 따라 바를 저 상황에서 붙였다 뗐다 하시면 똑같이 성립하는 식이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로 기억하실 건 없고 여기다 바를 붙여도 된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번은 이게 저번에도 아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앞으로는 설명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갈 텐데 이게 설명을 해도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이 내용이.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두 1차식,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막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항이 6개짜리니까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정리는 해야 돼요. 이거 x제곱으로 x로 정리한다면 얘랑 동량 처리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k x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이제 처리가 안 돼요.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돼도 이 k 값에 따라서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더더욱 얘는 인수분해도 안 됩니다. 이 문제 자체가 아예 인수분해 안 되게 막아놨죠. 우연찮게 인수분해 돼. 적당히 조합하면 여기 마이너스 y를 맞추면 되니까 적당히 조합하면 뭐 이게 나오게끔. 그러면 이 두 상수를 더하면 k가 돼야 되니까 k가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지레짐작 못하도록 아예 문제를 막아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차라리 인수분해 되면 저 k를 이 방법을 몰라도 저 k를 유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예 인수분해 안 되게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막히는 거죠. 인수분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해봐. 항이 3개짜리야. 항 3개짜리. 이런 거 우리가 했었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럼 이게 인수분해 안 돼요. 그 문제는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시오. 뭐 이렇게 문제 우리가 예전에 푼 적이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 질문도 많이 했었고. 그럼 이걸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말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너무 아주 가벼운 인수분해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됩니다. 당연히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이거 두 개니까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가 2차식이지만 2차 방정식인 것처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게 되면 근을 토대로 인수분해를 역추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거든요. 이게 2차식인데 마치 방정식인 것처럼 근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근을 구하면 x는 근의 공식인데 짝수니까 짝수의 거리 공식 a분의 생략 반의 보호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요.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식은 보나마나 x 마이너스 근 2 플러스 i x 마이너스 근 2 마이너스 i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식을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i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개념을 여기다 도입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얘도 지금 인수분해 안 되는 상태니까 이게 마치 방정식인 것처럼 근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근을 구해서 모양을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이런 상태의 인수분해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지는 않고 우리가 말은 이렇다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풀 때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을 구해. 근을 구하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y 플러스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마이너스 y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으로 인수분해 된대. 그렇지? 근데 x는 1차식이야. 그럼 뒤에 나오는 근이라는 게 요 모양일 거거든요. 요 모양 여기 갖다 붙일 거라는 얘기야. 근데 이걸 갖다 붙일 때 잘 본 얘가 k는 어차피 문제에서 보면 실수 k 상수 값이에요. 상수. 이거 문자 아니야. k는 숫자고 결론은 문자로 말할 수 있는 게 y인데 이 y에 대한 관계식이 여기 갖다 붙일 겁니다. 붙이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두 인수분해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야 돼요. x도 1차가 돼야 되지만 이 뒤에 붙는 y에 대한 관계식도 1차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뒤에 붙는 y에 대한 관계식은 얘를 갖다 붙일 건데 얘가 y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된다고. 얘는 y에 대한 1차식이 맞잖아. 근데 여기가 루트가 붙었어요. 루트가 붙으면 x에 대한 y에 대한 1차식이 아니잖아. 루트식이 어떻게 1차식이에요? 그럼 여기는 루트가 없어지면서 이 전체가 y에 대한 1차식이 되려면 여기 안에가 y에 대한 2차식이지. 얘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죠. 예를 든 거야. 이건 진짜 순수한 예를 든 거야.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했는데 여기가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 뭐 2y라고 붙이고. 그럼 얘가 제곱 루트 나오고 y가 y 플러스 1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앞에 있는 거랑 붙이면서 이게 y에 대한 1차식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루트가 있으면 y에 대한 1차식이 안 돼. 강제적으로 뭘 요구하는 거냐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을 원하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누구예요? 얘가 누굽니까?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간 애는 b제곱 마이너스 4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어져 있는 식의 판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어져 있는 식에 판별식을 쓰겠다는 얘기야. 판별식을 써서 얘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이거 그대로 판별식이에요. 요거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이렇게 되겠지. 이게 판별식이야.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길 원해요.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그럼 이게 y에 대한 2차식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식에 다시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인데 k로 딱 인수분해 못하게 막아놓은 6개 항짜리 이상의 x에 대한 2차식, xy에 대한 2차식 있죠? 이 문제가
두 1차제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거의 폼이 정해진 거예요. 이건 문제가 절대 안 바뀝니다. 기껏해야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내용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바꾸면 다른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두 1차제 곱으로 인수분해 되시오.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식의 판별식을 쓰고 그 판별식에 다시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판별식 두 번 쓰는 거예요. 이 식의 판별식, 그 판별식에 다시 판별식. 그 0이 되는 꼴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개념은 이게 개념이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리만 해보면 봅시다, 이거. y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y제곱 플러스 12y 마이너스 8은 8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2차식이에요. 그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7y제곱 그다음에 얘랑 붙이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2를 바깥으로 뺄게요. 2를 빼면 6 마이너스 ky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이 식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정리만 한 거예요. 차수별로 쫙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 이게 주어져 있는 식의 판별식이었던 겁니다. 주어져 있는 식의 판별식이었던 거예요. 그 판별식에 다시 판별식을 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프라임 보신 거예요. 이 식에 다시 판별식 붙여서 그게 0이 되게 유도한다는 뜻이죠. 판별식에 판별식이 0이 되도록. 그럼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6-k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7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8 그게 0이 되면 돼요. 그럼 여기 k제곱 여기 k 7k제곱 8k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12k 그 다음 상수항 이쪽에 36 여기에 마이너스 56 그럼 마이너스 20이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4를 역분하면 2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여기 2k 여기 k 이쪽에 5 이쪽에 1을 두고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2분의 5 이렇게 죄송해요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 아니 플러스 2분의 3 그게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개념은 이랬지만 이게 결과다. 이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까? 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한 3년에 한 번씩. 내가 말하는 건 절대적 수치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느낌상 내가 생각하기에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는 한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아마. 자, 2차 함수.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소로라는 두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하시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2차식이 뗍니다. 얘랑 만난대요. 그럼 만나면 교점을 찾겠다는 뜻이고 교점을 찾겠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식을 연립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fx는 얘랑 연립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렇게 둘 연립한 거죠. 두 개의 그래프 연립하면 이런 방정식이 나와요. 넘어가면 fx 플러스 3x 마이너스 k는 0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f 알파 3알파 마이너스 k 알파 근이가 대입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f 베타 3베타 마이너스 k 0이에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가 보여. 이제 이게 보여. 뭐야? f 알파 대신에 베타 세제곱 집어넣고 f 베타 대신에 알파 세제곱을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밑에 걸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f 베타 대신 알파 세제곱 집어넣어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3 베타? 안 맞잖아. 통일 안 되잖아. 다시 통일해줘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자리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야 이게 문자가 하나로 통일되는구나. 정리해주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면 위에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쭉 이 과정 따라 움직이면 그냥 알파가 베타로 먹히는 거니까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k 0. 아하. 뭐가 아하?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일반화. 알파와 베타 자리 대신 x를 대입해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이 식을 만족하는 3개 근이 있는데 그 3개 근 중에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 나머지는 모르겠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3차 방정식이잖아요. 거기를 만족하는 3개 근이 있어. 그게 알파가 베타야. 문제 조건상. 근데 나머지 하나까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죠.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3. 나 이거 봐라. 1이야 얘. 넘어가면 감마 값이 나와요. 감마는 2입니다. 감마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죠. 우리는 k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k값이 나오겠네요. 8 마이너스 6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므로 따라서 k값은 5. 따라서 k 제곱의 값은 25. 이게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역시 이게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짧으면 여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 해두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는 최소 못해도 오메가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신 바와 같이 자주 나오는 유형이 아니죠. 누가 봐도 이런 문제들 여러분 풀 때 이런 문제 우리가 많이 접해봤다라는 그런 형태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 어렵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엄청 어렵지도 않은데 자주 나오는 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아니면 사실 다루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죠. 언제 또 다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룰 여유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습을 해두셔라 라는 얘기죠. 복습을 꼭 짬짬이 잊어버리지 않게 해두셔라.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잘 안 되시겠죠. 자, Z값이 다음과 같을 때 저게 음의 실수가 된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n값을 모두 구하죠. 저게 음의 실수가 되는 저 값이 음의 실수, 음수란 뜻이죠. 저걸 계산하면 음수가 나온대요. 느낌상 음수 나온다 그러면 저런 문제들은 음수 나오면 왠지 마이너스 1 이게 확 떠오르지 않나요? 마이너스 1 이런 느낌. 뭐 그럴지 안 그럴지 풀어봐야 알겠지만 Z는 얘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어떻게 되지? 식이 너무 복잡한데 분배를 해야 되나? 이게 요령이 없어,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실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게 사실 약간 경험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경험적인 측면. 1-Z는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돼요. 이걸 정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요. 둘은 켤레 관계인 겁니다. 알고 보니 Z랑 1-Z는 이 1-Z라는 게 Z의 켤레 복수수인 거예요. 그럼 저 식이 굳이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지만 알고 보니 Z의 n제곱 곱하기 Z바의 2n-1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Z와 Z바까지 켤레까지 나왔는데 왠지 좀 곱하고 싶잖아. 이게 더군다나 간데 곱인데 지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Z의 n제곱 곱하기 Z바의 n제곱을 강제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래 얘를 써먹을 수 있을, 얘네들을 붙여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곱하기 여기다 뭘 더 곱해야 얘가 되냐면 Z의 n-1제곱 곱하면 지수법칙 Z바 같은 bit끼리 곱하면 지수를 더 셈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결합법칙 얘네들을 먼저 곱해요. Z 곱하기 Z바의 전체 n제곱 이것도 지수법칙이죠.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은 a, b의 전체 n제곱. 뭐 이런 걸 우리가 중2 때 배웠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곱하기 z바의 n-1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배웠네요. 뭘 배웠죠?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켤레 곱이 된다. 됐나요? 실수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허수 2분의 루트 3의 제곱 1이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1의 n제곱 1이네. 필요 없죠. 얘만 남네요. z바의 n-제곱만 남아요. 일단 이제 계산합시다. 마지막 그 마무리 계산. z바라는 게 이거였잖아요. 예,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얘가 z바였어요. 거기에 n-1제곱이에요. 얘가 문제에서는 0보다 작은 음수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약간 노가다 뛰셔야 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제곱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해봐야죠. 어쨌든 뭔가 i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이게 z바였는데 걔를 한번 제곱해 봅시다.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제곱합니다. 그러면요 얘는 4가 되고요. 쟤는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요. 이게 z제곱이야.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 뭐가. 그럼 z 세제곱 가야죠. z 4제곱 안 가고요. 얘가 특별한 규칙이 없잖아요. 보통 얘가 뭐 특별한 규칙, 얘가 i야. 그럼 i니까 제곱해보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이게 특별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걸 3차 건너뛰고 4차로 가봐야 딱히 뭐가 지금 당장 뭐 보일 것 같진 않아요. 차례차례 가야 되죠. z바의 세제곱. 그럼 z바의 제곱에다가 다시 z바를 곱한 거니까 z바의 제곱이 여기서 써요. 2분의 마이너스 빼내면 1 플러스 루트 3i 거기다 곱하기 2분의 z바 저기요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돼요. 계산 4분의 네, 그렇죠. z바를 곱하는 거니까 z를 곱했네요. 네, z바를 곱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된 부분은 4가 되고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이건 네, 켤레끼리 곱한 거죠. 켤레 복수수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나왔네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은 딱히는 없어요. 여기서는 약간 노가다요. 그럼 뭐를 알아냈나요? 그러면 저식 있죠? 이 식이 언제 음수가 되냐면 여기였죠. 여기. 어쨌든 이 식이 음이 된다는 뜻은 결론은 이 식이 음이 되는 거니까요. 이 식이 음이 된다는 뜻은 여기는 z바의 n-1제곱이 언제 음수가 되냐면 이게 몇 제곱일 때? 4제곱일 때. 아니, 세제곱, n이 4일 때. 그래서 이게 n-1이 3일 때. n-1이 3일 때. z바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게 없어요. z바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z바의 6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럼 z바의 9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이 돼요. 무슨 말이죠? z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z의 6제곱이 나오죠. 그 1입니다. 근데 다시 음수가 되게 만들려면 여기다가 다시 z바의 세제곱을 곱하셔야 1과 마이너스를 곱해야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요. 그럼 지수끼리 곱하면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더 쓰면 되니까 9제곱. 따라서 n-1이 9일 때 다시 이 z 위에 있는 지수가 3이거나 아니면 9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더 가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n값은 4,
10. 이 둘을 더하면 1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어렵죠? 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건 치환하시면 됩니다. 많이 하다 보니 가로 곱할 때 이렇게 상수항이 서로 같도록 곱하신 다음에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24번. 얘도 어렵지 않고 꽤 유명한 문제죠. 꽤 유명한 문제. 박물관에 입장료가 2,000원일 때 하루에 200명씩 들어와요. 근데 100원 올려. 비싸진 거지? 사람이 덜 들어와요. 인원이 5명씩 줄어든답니다. 100원 올릴 때마다. 그럼 박물관 하루 매출이 최대가 될 때 박물관의 입장료와 관람객 인원, 하루 매출 최대액이 얼마인지 서술하시오. 매출액이 나와있죠. 박물관 입장료 곱하기 몇 명 들어왔습니까? 개인당 입장료 곱하기 관객수, 그게 매출이랍니다. 입장료를 100원 올릴 때마다 5명씩 줄어들어요. 그럼 입장료를 내가 이걸 한번 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인상 전, 후. 여기에 입장료, 여기 관객수. 올리기 전에는 입장료가 2,000원, 관객수는 하루 200명. 근데 올려요. 얼마를 올리지 모르는데 이게 단위가 100원이잖아요. 100원 단위로 올린다면, 그럼 100원을 X번을 올렸다고 칩시다. 100X만큼 올렸어요. 그럼 2000 플러스 100X가 되면 관객수는 200 마이너스 5X가 된다는 얘기죠. 100원 올리면 5명. 그럼 200원 올리면 곱하기 10명 줄어드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입장료를 변경하고 나서 하루 매출액이면 얘랑 얘랑 곱하라는 얘기죠. 그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 매출액을 Y라고 합시다. Y의 최대값. 이거를 막 분배한다.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를 분배한다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꼭 좀 잡혀. 맞는 말인데, 맞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걸 분배하겠다고 달려드는 순간 또 다시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문제를 어렵게 풀고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시간 잔뜩 잡아먹어야지 스스로 그냥 그 늪으로 빠져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왜 분배합니까?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2차 함수는 인수분해 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분배를 해? 위로 블록하잖아. 최고점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잖아. x 절편값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x가 만나는 교점이 정 가운데 축이 있다고 그랬잖아. 절편을 이용하면 되죠. 이걸 왜 분배해? 얘가 0이 되는가? 얼마죠? 마이너스 20. 얘가 0이 되는가? 40. 그 정 가운데 있겠죠.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10. x가 얼마일 때? 10일 때. 그때가 이 매출의 최대값. 그럼 이제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입장료는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1,000원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00원 더하기 1,000원, 3,000원이 네, 입장료가 되고, 그럼 관객수는 50명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50명. 그럼 얘를 곱하면 네, 얼마야 이게? 45만 원? 네. 0 4개. 하나, 둘, 셋, 넷, 45. 네, 45만 원. 45만 원이, 그러니까 이게 입장료. 문제에서 원하는 이게 관객수. 그다음 얘가 판매 금액, 판매 매출액의 최대값.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